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술집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니 괴롭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해외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서로 힘들긴 하겠지만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작년 7월 중간 귀국을 했는데 당시 별일 아닌 것에 싸움이 있었고 아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아내에게 왜 이혼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무뚝뚝한 성격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내가 완강하게 요구하여 최종 귀국한 뒤 한 달이 지난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은 돈 관리를 해온 아내가 꽤 큰 금액을 친구에게 몰래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아직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주기로 협의한 돈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주 지인으로부터 전 아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찾아갔는데 술집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충격들이었고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님, 아이는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아내는 어떤 직장에 다녔어요? 개인이 하는 작은 보험회사에 다녔습니다. 질문자가 보내준 돈으로 투자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날렸다면 개인이 하는 작은 보험회사에 다녀서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많은 돈을 조금 쉽게 벌고자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일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무래도 유흥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충격이에요. 남편이 돼서 아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질문자처럼 고지식한 사람은 아내가 돈을 날리고 유흥가까지 다닌다는 것을 알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 속에 그런 일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걸 보면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죠. 또 솔직하게 말하면 질문자가 난리 났을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혼을 하자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난리 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 상황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질문자가 고지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1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10년씩 떨어져서 친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 모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이미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자에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싸줄 정도의 포용력은 없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대충 질문자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까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깨끗하게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이 정도에서 아내를 놔주는 게 어떻겠어요. 만약 질문자가 지나간 일에 대해 아내가 이야기를 하든 하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저 새롭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아내를 찾아가 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의 포용력이 없다면 아내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전 아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제 더 이상 질문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자가 지나간 일은 잊고 자기 길을 가면 좋겠다 싶어요. 질문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내의 과거를 모두 잊기로 하고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오는 게 좋겠어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 대답을 할 수준이면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스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동안 아내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이런 마음이 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랑이라는 건 어려울 때 이해해주는 게 사랑인지 평소에 나한테 잘 해줄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1970에서 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이 일하러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 3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돈을 보내주면 아내들이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부부는 남편이 돌아온 뒤에 승진을 해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카바레 출입을 금지했어요. 이 아내는 평소 다니던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몰래 다녔고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주로 낮에 카바레에 갑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 단속이 떠서 여러 명이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와중에 남편 이름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니 개인정보도 쉽게 공개되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은 창피를 당했어요. 그 일로 많은 가정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서에 잡혀 있어도 면회를 오는 남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남편은 경찰서에 찾아와서 직접 사과하고 이렇게 선처를 구했어요. 제가 외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아내가 외로워서 춤추러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내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평소에는 그리 정에 없던 부부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내가 감동을 해서 그 후로 남편에게 충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아주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감동을 하고 아주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처럼 어려울 때 돕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고 착하게 살 때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건 천하가 다 하는 일입니다. 질문자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없을 때 아내가 내 선배와 놀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을 때 외로워서 그랬구나.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데리러 가고 조금 전처럼 저는 중생이니까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는 수준이면 이혼까지 한 마당에 깨끗하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은 더 이상 질문자의 아내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혼할 때 협의했던 돈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술집에 나가서 벌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포기해줘요. 질문자는 좋은 회사 다니니까 그 돈 없어도 지금부터 벌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남편이 죽었거나 자식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옛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곧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자기의 괴로움을 감리화합니다. 다른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만 보면 모두 나는 이래서 괴롭습니다. 나는 저래서 괴롭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괜찮다고 말해도 아니에요. 저는 괴로워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계속 괴로워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굳이 본인이 괴롭고 싶다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정신작용의 부정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부정적 작용이 생길까 하고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여기가 고장나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밝고 맑아지는 것이 공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잠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잠시 화가 벌컥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 한번 해보지. 이렇게 가볍게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